네. 제가 39쪽 들었어요. 책 안 들고 갔었지. 그러니까 쌤이 책 주려고 쫓아갔는데 이미 갔더라고. 쌤이 방금 책 줬잖아. 그때 이제 태풍이랑 이제 선유는 그때 책 제출하고, 근데 쌤이 조금 수업 끝나고 바로 왔는데 두루님이 갔더라고. 그래갖고 밑에까지 갔는데 없더라고. 그래갖고 책을 못 줬어. 일단 그 부분 빼고 채점합시다. 자, 일단 8번에 자 식은 3 나누기 8은 답은 8분의 3 판이죠. 판은 안 적혀도 괜찮습니다. 자, 채점합시다. 조각. 근데 이거는 판인데, 왜냐면 판이랑 조각이랑 다르지. 피자 한 판, 피자 한 조각. 그치? 이건 안타깝지만 좀 끌까? 다른 개념이라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번에 니은 리을, 10번에 6, 11번에 11과 5분의 1 나누기 4니까 답은 2와 5분의 4km. 12번에는 9분의 4 나누기 6이니까 답은 27분의 2kg. 13번에 3, 14번에 1과 14분의 1cm입니다. 됐니?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8쪽, 38쪽. 15번에 25분의 9, 16번에 10분의 1, 17번에 2와 8분의 5, 18번에 4와 2분의 1, 19번에 지우, 20번에 자 9와 6분의 5 나누기 2니까 답은 4와 12분의 11이 됩니다. 자, 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39쪽. 일단 풀고 있어. 자, 21번에는 5와 11분의 5km, 22번에는 45분의 16m, 23번에는 16분의 3m.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체 정육각형 6이 8분의 2와 8분의 5를 6으로 나누고 그러면 16분의 7이 나오죠. 16분의 7을 다시 곱하기 4를 해준 4분의 7, 1과 4분의 3 제곱센치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2와 8분의 5를 6분의 4를 곱해도 돼. 알았니? 왜냐면 6칸짜리를 4칸짜리로 만드는 거잖아. 그때 말했지 쌤이. 뭐 너희들이 만약에 7을 3으로 만들고 싶으면 7분의 3을 곱하면 된다. 얘도 6칸짜리를 4칸짜리로 만들고 싶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2와 8분의 5에다가 6분의 4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도 마찬가지. 자, 일단 식을 적어야 되겠지. 네모에다가 곱하기 4를 했더니 4와 5분의 2니까 네모는 4와 5분의 2를 4로 나눈 거고, 그럼 일단 네모는 1과 10분의 1이 나오지. 그 다음에 1과 10분의 1을 6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0분의 11이 되는 거야. 맞지? 이건 두 단계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일단 채점 다 했지? 그 쌤이랑 그 저번에 아주 지저분한 거 밑에 하나 못 푼 거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 26쪽에 2번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이 풀이 진행하고 일단 한 10분 정도는 조금 별표 치거나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다음 단원 개념 설명하고 앞에 또 이제 고치는 시간 갖는 걸로. 자, 갑시다. 일단 2번을 보면, 자, 다음은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 28번째 수를 13번째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맞지? 일단 규칙부터 찾아보자. 자, 규칙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과 2분의 1, 1과 3분의 2, 1과 4분의 3, 갑자기 9가 되네. 그 다음에 5와 2분의 1, 4와 3분의 1, 3과 4분의 3, 17이 되고 9와 2분의 1.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가. 맞지? 일단 뭐 여기까지 봤으면 얘가 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얘들이 일씩 증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내가 나와. 맞지? 그럼 일단 쌤 생각에 일단 가분수로 한번 바꿔보자. 알았지? 가분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1이고 얘는 2분의 3이고, 자, 일단 보기만 하세요. 3분의 5고 그 다음에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까? 왜냐면 지금 분자가
얘가 이렇게 2씩 증가하는 거 보이지? 네. 그러면 다음은 9가 되겠지. 근데 9가 되려면 1분의 9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 일단 잠깐 이렇게 할게. 자, 그 다음 친구는 뭐야? 2분의 11, 그 다음에 3분의 13, 4분의 15. 그럼 얘도 뭐야? 1분의 17. 갑자기 이래 되네? 맞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들이 분자가 3, 5, 7, 9, 11, 13, 15, 17 분자의 형태는 예측이 되지. 근데 분모가 2, 3, 4, 1, 2, 3, 4, 1, 2, 3, 4, 1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규칙에 약간 벗어나는 존재를 우리는 그러면 얘도 1분의 1이라고 표현할까? 맞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4개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단 13번째네. 자, 13번째 같은 경우에 일단 분자부터 알아볼게요. 알았지? 분자 같은 경우에는 13번째면 1, 2, 3, 4, 1, 2, 3, 4, 1, 2, 3, 4 한번 하고 더 가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럼 13번째 존재의 분모는 일단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13번째는 1분해가 됩니다.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얘들을 규칙 있잖아. 2씩 증가하지?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네 번째잖아. 네 번째니까 그걸 2배 하고 그럼 8이지? 1을 빼면 안 돼? 얘도 다섯 번째니까 2배 하면 10이고 빼기 1을 한 게 9가 되지. 맞지? 그러면 13번째면 13을 2배한 26을 1로 뺀 25가 분자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설명해 줄까? 자, 봐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칙은 나중에 중학교의 문자식을 좀 알아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쌤이 어떤 그 느낌을 받았냐면 얘가 2씩 증가하고 분자는 뭐야? 순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는 뭐야? 번째라는 개념은 하나씩 증가하는데 분자는 2씩 증가하지. 2배의 느낌 있지?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 거야. 일단 뭐 예를 들어 네 번째잖아. 분자만 볼 거야. 그럼 네 번째가 일단 곱하기 1을 해봐. 그럼 8이지. 근데 거기서 1을 빼면 얘가 안 돼? 맞지? 이건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 거야. 8 빼기 1하면 7 되잖아. 그럼 2분의 11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지. 여섯에 2를 곱하면 10이고 1을 빼면 11이 안 돼? 맞지? 이거는 관찰해서 발견하는 규칙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13번째면 13 곱하기 2에다가 1을 뺀 25가 분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8번째 볼 건데 얘들아 28번째면 지금 얘가 1, 2, 3, 4, 1, 2, 3 딱 분모부터 보자. 1, 2, 3, 4, 1, 2, 3, 4 28이 4의 배수지. 그러면 딱 4가 되는 거 알겠어? 맞지? 그럼 4분의고 마찬가지 어떻게 해줘야 돼? 28을 2배 하면 56이고 그걸 1을 뺀 55가 28번째의 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8번째 숫자를 즉 4분의 55를 그냥 25로 나누는 거지. 분자가 자연수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곱하기 역수를 해줘야 돼.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곱하면 서운하지. 뭘 봐줘야 돼? 약분 봐줘야 되지. 55와 25는 일단 딱 보이는 공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지. 그러면 얘는 5와 11이 되니까 20분의 11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치고 필기 열심히 합시다. 이제 고쳐요. 자, 이제 고치는데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고치다가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시고 고친 페이지는 쌤한테 페이지를 불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알았지? 태풍아 여기 34쪽? 지금 쌤이 잘못 봤나? 36쪽? 이거 채점이 안 돼 있네. 저도 안 되는. 36쪽부터 숙제였네. 그럼 쌤이 36쪽 다시 답 보여줄게.
지금 그 필기만 다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36쪽 채점 준비합시다. 다시 말해줄래? 여기 다 맞았는데 여기. 아마 식이 없어서 그럴 거야. 이게 아마 쌤이 같이 한 내용일 거거든 옆에 것. 근데 식이 없는 것도 이 부착 사유가 돼. 쌤 필기 식 다 적어줬잖아. 반만 적혀 있는 거 문제가 되지. 맞지? 자 36쪽 갈게요. 자 다음 거 같습니다. 36쪽 보고 채점합시다. 이번에는 19분의 6 나누기 3, 19분의 2, 3번에 7분의 2, 1과 6분의 1, 4번에 1과 5분의 2. 5번에는 뭐야 짝대기랑 세 번째, 두 번째로 가는 모양이겠네요. 6번에 선우, 7번에 오른쪽입니다. 자, 선생님, 네. 4번에 가보시면 다시 말해줄래? 4번에 가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답은 대분수로 하셔야 돼. 이번에 시험 칠 때도 아마 대분수로 답 안 적으면 뭐 일단 분수에 나오는 셈이 안 나오긴 했지만 자 고치시다.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잠깐만 여기는 해야 될 거 많이 이게 풀이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 이러면 답이 잘못되는 건데 이거 답이 틀렸는데 왜 맞다고 돼 있노? 뭐야? 아닌데 4 맞는데? 이건 아마 하신 분께서 잘못하셨나봐. 답 4 맞거든? 왜냐면 얘는 5분의 24 나누기 네모가 1보다 작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1부터 9까지인데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24를 나눴을 때 맞지? 4가 안 되는데 이건? 아 이거 29구나. 5분의 29.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29 나누기 네모가 맞지? 얘가 뭐야? 1은 5분의 5지. 맞지? 이거 내가 답 잘못 불러준 것 같은데? 잠시만 19쪽? 뭐야 19쪽 쌤이 답이 왜 4라고 적혀있지? 4개인 것 같은데. 4개인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19쪽에 반복 1-1번 쌤 지금 다시 한번 풀어줄게. 자 일단 저 친구를 5분의로 다 바꿔주면 5분의 29 나누기 네모가 안 되겠니? 맞지? 근데 얘들아 분자가 똑같으면 그러면 29 나누기 네모가 5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 아니겠니? 맞지?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단 1 안돼. 29 너무 커. 2 안돼. 3 하면 뭐야 안되지? 일단 시원하게 한 5 한번 해볼까? 근데 5로 하면 뭐야? 5와 4분의 안되지? 6 하면 뭐야? 6 하면 29를 6으로 나누면 일단 몫이 4지. 맞지? 그러면 5보다 작은 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6이 되면 당연히 7도 될 거고 8도 될 거고 9도 안 되겠나? 맞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29 나누기 29를 네모로 나눴을 때 5보다 작은 몫이 나오는 자연수를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6이 됐으면 그거보다 더 큰 7, 8, 9는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보다 6, 7, 8, 9라는 거야. 알았니? 이건 쌤이 왜 이렇게 답이 적혀 있었지? 미안합니다. 이건 쌤 잘못이야. 아마 대부분이 이 스티커 부착되어 있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스티커는 다 뗍시다. 이 페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는 선생님, 인덱스만 하는 겁니다. 네. 지우개랑 묶어. 쌤이 해줄게. 몸 많이 안 좋나? 네. 아이고야. 몸 많이 안 좋으면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석 부분 보충이나 이런 것도 좀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네. 답하기 1이니? 이거 이전에도 다 고쳐졌지?
그치 맞춰야 잠깐만. 지금 이거는 여기 동그라미 안 쳐셔도 같이 한 거니까.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것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아직 다 못 봤었어? 그럼 쌤한테 말하지. 일단 37쪽 보여주고 갈게. 못 본 거 있으면 쌤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자, 37쪽 있고 잠깐 다른 데 비춰 볼게요. 37쪽 다 확인 못 했나?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계속 써 일단. 오늘 나중에 집까지 했으면 좋아. 아이고 목소리 많이 안 좋네. 지금 안 된 게 좀 많거든. 맞지? 화요일 날 좀 일찍 올 수 있니? 주말 오는 거보단 그게 낫지. 화요일에 몇 시까지? 화요일 날 한 3시 20분까지 올 수 있니? 안 되니?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1시 50분. 그럼 모자란데. 그럼 토요일에 잠깐 올 수 있어? 화요일에 몇 시? 토요일 날 한 2시? 쌤이 30분 내에 끝내줄게. 알았지? 잘 고쳐와. 자, 답 확인합시다. 27쪽. 애들 6번에 있잖아요. 큰 수를 작은 수를 나누면 15 나누기 8. 그렇지. 15 나누기 8이지. 그게 왜? 그럼 8분의 15고 1과 8분의 7이잖아. 오호, 왜 8이 왜 분자로 갔어? 이해를 잘못한 거. 응. 적고 있니? 응,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가니? 네. 페이지 말해줄래? 27주 아까 그럼 뭐 월달에 구체적으로 몇 주차부터 몇 주차인지 혹시 나왔니? 아마도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잠시만, 쌤이 메모 좀 할게. 일단 알았어. 그러면 5월 15일부터 10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여행인데 바뀔 수도 있다. 알았어. 바뀔 수 있다. 38쪽이. 자, 38쪽. 아까 그거 세모였지. 네. 자, 얘들아, 잠깐 쌤 한번 볼래? 자, 지금 이제 안 고쳐진, 아마 다 안 고쳐졌을 거야. 맞지? 좀, 다 고쳤어? 다 안 고쳐진 사람은 일단 답 확인 먼저 해줄게. 자, 다 안 고쳐진 사람들 있지? 목소리가 왜 이러냐? 근데 제가 이거 맞았는데. 스티커가 붙어있니? 근데 쌤이 답 확인 한번 해줄게. 왜냐면 답이 매칭이 안 된 것도 보셨거든? 잘했는데? 못했지? 내려. 오히려 붙여줘야 될 때가 붙여줘야 돼. 네, 프리스거 떼도 됩니다. 자, 얘들아. 자, 일단 안 고쳐진 친구들 있지? 자, 지금 많이 할 필요는 없어. 화요일 날 내 친구 있지? 화요일 날 한 3시 50분까지 올 수 있니? 근데 이제 3시 50분에 와서 해결될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2시. 네. 알았지? 괜찮니? 그때 차량 타? 그럼 차량 타면 한 10분 정도 일찍 오지? 일단 고쳐 오면 쌤 찾아와. 알았지? 교무실에 있을 거야. 나머지 친구들은 한 50분쯤에 와서 쌤을 찾아오세요. 차량 타는 친구는 차 타면 좀 일찍 오니까 그때 쌤 찾아오고. 자, 차량 손. 차량 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뒤에 개념 설명 좀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 진도를 좀 나가야 돼가지고. 저는 뭐가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자, 42쪽 펴볼게요. 자, 이 단원이 이름이 각기 미안한데 쌤 물 좀 먹고 올게. 목소리가 왜 이러고. 자, 단원 이름이 각기둥과 각불이거든. 자, 일단 각기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얘들아, 가나, 다라, 마와 같은 애들을 우리는 오, 무슨 큰일 났네. 무슨 도형이라 무슨 도형이라고 부르니? 평면 도형이 있으면 그 다음은 입체 도형이지, 맞지? 자, 입체 도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면들이 모여서 이루는 뭐야? 3D 형태의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입체 도형은 당연히 평면 도형보다 더 많은 종류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지, 맞지?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을 각기둥이라고 해. 알았지? 쌤이 미리 말해줄게요. 가와 라가 각기둥이야. 자, 각기둥은 쌤이 말하는 두 가지 성질을 지키면 되는데, 근데 두 가지 성질이 좀 길어. 알았지? 자, 일단 가와 라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많은 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맞지?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각기둥은 면을 그냥 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밑면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각기둥은 돌려서 이 위에 있는 애가 다시 밑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알았니?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름이?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둥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의 구조를 했을 때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구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둥을 알고 있지. 맞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2층 침대를 나중에 뭐 대학교를 가든 룸메 한 명과 2층 침대를 쓰게 됐어. 근데 너희들 2층 침대에서 너희들이 좀 늦어서 1층을 쓰게 됐는데 기둥이 막 이래 돼 있어. 이거 불안해서 할 수 있겠나? 아니면 기둥이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거 못하지, 못 쓰지? 기둥이 되려면 이제 흔히 말해서 안정감 있게 위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밑면이 서로 뭐하다? 합동하고 평행합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각기둥의 특징 1번 볼게요. 뭐야? 합동하고 평행한 두 밑면이 있다. 합동하며 평행한 두 개의 밑면이 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행은 하지만 합동이 아니어도 안 되고, 합동이지만 평행하지 않아도 뭐하다? 안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얘들아, 합동하고 평행한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그 밑면은 무조건 무슨 모양이냐면 다각형이어야 돼. 다각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볼게. 자, 옆면을 보면 얘들아, 옆면 쌤 설명하는 거 잘 봐. 가와 라는 밑면의 모양이 다르지. 근데 가와 라의 옆면은 둘 다 사각형 아니니? 맞지? 자,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기둥은 밑면과 이렇게 올곧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게다가 어떤 면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기둥인데 한쪽 면 빠져 있으면 불안해서 못하지. 자, 그러면 그걸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사각형의 옆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질만 지키면 각기둥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기둥이 막 옆면이 사다리꼴이었고 막 이렇게 돼도 불안하지? 그쵸? 안정감 있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직사각형이 된다는 말은 정사각형도 된다는 말이죠. 맞지? 자, 그러면 자 봐봐. 나와 다와 마가 왜 각기둥이 아닌지 말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나는 합동하고 평행한 두 밑면은 있지. 근데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는 밑면이 다각형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옆면도 직사각형이 아니다도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는 왜 안 돼?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안 돼. 게다가 옆면이 삼각형이야. 수직으로 만나지도 않아. 맞지? 그 다음에 마는 왜 그래? 밑면이 평행은 하지. 합동이 아니지. 그래서 옆면도 직사각형이 아니고 수직으로도 안 만나는 거야. 이게 하나만 어긋나면 딴 애들도 다 어긋날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 주어진 다각 입체도형이 각기둥이 아닌 이유를 말하라고 하잖아. 하나만 말하면 돼. 뭐다? 밑면이 합동이 아니다. 혹은 직사각형의 옆면이 아니다.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된단 말이야. 알았지? 괜히 더 적었다가 잘못 적으면 오답 처리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고 모든 면이 다각형인 기둥 모양의, 자, 여기서 이 말이 있잖아. 기둥 모양이 있지. 이 기둥 모양이 아까 쌤이 말한 옆면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직사각형 형태로 둘러싸인 그 말인 거야. 알았니? 자, 입체 도형은 가와 뭐가 되겠어? 위에 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쌤 하는 거 잘 봐. 합동하고 평행한 두 개의 밑면이 있어 없어? 있지.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면서 밑면이랑 수직으로 만나죠. 맞지? 이렇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을 알아볼게요. 자, 쌤이 말했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이 밑면이면 그 친구랑 평행하고 합동인 기역, 니은, 디귿도 뭐가 된다? 밑면이 되는 거야. 자, 밑면에 대한 설명 뭐다? 합동하고 평행한 요 밑줄 별표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도 별표 합시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그러면 밑면 말고는 다 무슨 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옆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옆면은 뭐야? 뭐 기역, 미음, 미음, 리을이라고 말해도 되고 리을, 미음, 니은, 기역이라고 말해도 되지? 우리 다각형에 대해서 꼭지점으로 이름을 말할 때는 흔히 말하는 한 방향에서 어느 한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도 상관없지. 근데 막 쌤이 만약에 기역, 리을, 미음, 니은을 표현할 때 기역, 미음, 리을, 니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개구리 점프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적혀 있듯이 그러면 옆면이 3개잖아. 그럼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의 개수도 3개인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별표 쳐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자, 1번 각기둥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누구니? 첫 번째,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왼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A의 이름은 위에 칠해져 있는 A의 이름은 밑면이 되겠죠? 자, 3번 밑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2개지. 옆면은 모두 몇 개일까요? 6개. 자, 근데 쌤이 여기서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 밑면이 육각형이지. 근데 옆면이 몇 개야? 6개지. 만약에 밑면이 십각형이면 옆면이 몇 개가 될까? 10개가 되는 거야. 맞지? 왜냐면 그러면 너희들한테 각기둥이 있는데 자,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 4개의 각기둥은 전부 다 각기둥인데 다르게 생겼지? 맞지?
얘들을 다르게 불러. 근데 옆면의 모양은 똑같고 밑면의 개수가 똑같지. 근데 밑면의 모양과 옆면의 수가 다르지 않나? 맞지? 왜냐면 밑면의 모양이 곧 옆면의 개수를 정하거든. 그래서 밑면의 모양으로 그 각기둥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인데, 봐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뭐라고 부른다? 삼각기둥. 정말 쉽죠? 그 다음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 근데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놓냐에 따라 지금 현재 옆면이었던 애도 밑면이 될 수가 있어. 맞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각형이니까 뭐가 될까? 오각기둥이 되겠죠? 근데 사각기둥이라고 해서 항상 그 옆면이 밑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밑면이 사각형인데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밑면이 사다리꼴이면 안 되겠지. 밑면이 직사각형인 우리 사각기둥은 나중에 배우게 될 직육면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지? 자,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원래 평면도형 다룰 때 꼭지점, 선분, 각 이 세 개를 다뤘지. 맞지? 근데 우리는 일단 물론 각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입체도형에 구할 때는 일단 꼭지점과 모서리가 중요합니다. 모서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 꼭지점이 모서리 아니냐라는 생각 들죠? 왜냐면 우리 보통 이런 부분을 색상 모서리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살짝 잘못된 개념인 건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흔적을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고 해서 교선이라고 부르거든? 맞지? 그런 애는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모서리라고 하면 책상 모서리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이 부분을 뭐야? 꼭지점이라고 부르라고는 안 할 건데 그게 약간 잘못 전파된 거죠. 맞지?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평면 도형이 아닌 입체 도형에서의 선분은 모서리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얘들아, 모서리 중에 우리는 그 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지. 맞지? 근데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이 얼마나 기냐 짧냐라는 기준도 있지 않겠나? 맞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나타내는 모서리를 이렇게 밑면과 밑면 사이를 연결한 수선을 높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자 갖다 대면 되죠. 어차피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냥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알았니?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를 재도 되고 혹은 뭐다? 밑면과의 거리를 재도 된다라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가볼까? 얘들아,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인 거야. 그 다음에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다. 쌤이 적어놓은 거 맞죠? 그치? 그렇습니다. 뭐 아까부터 어떤 거 하고 있는 거니? 수업해야지. 자, 밑에 볼게. 자, 얘들아, 이 친구 각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불릴까요? 실각기둥이지. 그러면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해볼까? 뭐야, 일단 각기둥인데 밑면의 모양이 칠각형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니? 각기둥이면서 밑면이 칠각형이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쌤이랑 그러면 천천히 다 적었다면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보면 자,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쓸 건데 자, 우측 맨 위에 있는 애는 뭐가 될까요?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아니지, 높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애가
모서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쌤이 요렇게 가르치면 밑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옆에 7번 각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8cm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8번은 오각기둥은 면이 모두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일단은 옆면이 오각기둥이니까 5개 있지. 근데 밑면은 무조건 몇 개 있어?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뭘 할 수 있는지 아나? 각기둥의 밑면의 변의 수를 2를 더하면 얘의 면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각기둥의 밑면의 변의 수가 옆면의 수랑 똑같지?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개 더 있는 거잖아. 알겠나?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깜빡할 뻔했다. 같이 한 거 동그라미 다 쳐야 돼. 같이 한 거 동그라미 잘 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각기둥의 전개도를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 얘들아, 혹시 우리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입체도형을 표현한 애를 겨냥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네. 겨냥도는 뭐야? 아무래도 입체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안 보이는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모서리들을 점선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겨냥도라고 하지. 근데 겨냥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서리를 잘라 펼쳐 놓은인데,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면 한 평면 위에 펼쳐 놓을 수 있게 자른 후의 모습을 전개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 얘들아, 전개도의 핵심 요소를 쌤이 일단 알려줄게. 자, 물론 쌤이 알려준 방법이 아닌 다르게 전개도를 펼칠 수 있어. 그래도 그때는 쌤이 또 두 번째도 하나 알려줄 건데 그것만 잘 지키면 맞는 전개도인 거야. 너희들한테 전개도에 낼 수 있는 문제는 2개야. 첫 번째, 전개도를 주어놓고 다음 겨냥도의 전개도가 맞는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도를 그려라. 그럼 결국엔 전개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뿌리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쌤이 첫 번째로 쉽게 설명해 줄 것만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밑면 2개를 뚜껑을 여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옆면을 뭐 한다? 펼치는 거야.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자, 얘가 반드시 뭘 지켜야 되냐면, 얘들아, 전개도가 있으면 결국에는 얘를 다시 접어서 겨냥도를 또 만들 거 아니야. 그 겨냥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쪽 부위의 길이가 이만한데 거기에 맞닿아야 되는 애가 이렇게 짧아. 그러면 그게 올바른 전개도일까?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지금 밑면을 기준으로 얘가 밑면이 이루고 있는 선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면과 면의 교선이 아니니까 선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지금 평면도형 상태잖아. 맞지?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끼리 뭐야? 흔히 말하는 맞물려지는 선분 알겠나? 길이가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얘가 5cm면 저기도 반드시 5cm. 똑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3cm면 저기도 3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밑면을 펼치고 옆면을 펼치고 밑면을 붙이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가운데에 있는 애들한테 붙였잖아. 근데 요 밑에 있는 애를 밑면을 다른 데 붙일 수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쌤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도를 그릴 건데, 자, 일단 이 친구 한번 봐봐. 쌤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얘를 쌤이 펼칠 건데, 근데 옆면을 먼저 펼칠 거거든. 근데 옆면이 전부 다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높이, 즉 세로의 길이가 전부 다 2cm인 직사각형 아니니? 그럼 밑변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만 보면 2, 3, 6, 5. 뭐 너희들 순서 마음대로 되지. 근데 얘는 깔아놨는데 지금 2, 5, 3. 자, 지금 보면 2, 5, 6, 3. 2, 5, 6, 3. 그렇게 해놨네. 그래서 상관없어. 근데 이건 안 되지. 예를 들어 2, 6, 5, 3 이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순서대로 둘러싸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밑면을 6cm에 붙였지. 자,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밑면 중에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길이 보이지? 6cm, 5cm. 맞지? 5cm는 먼저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5cm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쌤이 얘가 없다고 생각할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려볼게. 알았지?
일단 문제에서 저 옆면에 밑면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여기 점선을 표현해놨지. 맞지? 그럼 너희들은 밑면 중에 이렇게 수직이 아닌 기울어져 있는 선분이 5cm인 건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다 수직이지. 지각 표시 있지. 그럼 요거 뭐야? 이거 3cm지? 그럼 얘도 수직으로 3cm가 결국에는 뭐야? 맞아 떨어지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일단 요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지금 이 둘이 맞물리잖아. 그치? 근데 요 다음 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건너서 이게 두 칸이지. 얘도 뭐야? 두 칸을 이렇게 모양을 듣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뭐야? 3cm랑 그 다음에 2cm는 수직으로 만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남은 연결하면 그냥 5cm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난다? 기울어져 있게 나타납니다. 5cm는 쌤 경험상 거의 100% 저렇게 기울어져 있게 나타나거든? 맞지? 그럼 5cm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먼저 작도하고 나서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3칸이지? 얘도 수직으로 3칸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칸짜리니까 두 칸 연결하면 얘가 5cm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야. 알았죠? 자, 밑에 한번 볼게. 자, 얘들은 보면 자, 봐봐. 일단 전개도를 보고 너희들이 몇 각기둥이냐를 예상할 거면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나와 있으면 면의 개수만 봐도 돼. 몇 개야? 네 개. 5개지.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밑면의 모양에 1을 더하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삼각기둥인 거야. 실제로 삼각형 보이죠? 맞지? 삼각기둥이 되겠죠.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이름 10번 한번 불러볼까? 몇 번? 근데 얘를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 미안합니다.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으니까 각기둥의 전개도가 되겠네. 쌤이 문제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어떤 각기둥의 이름일까? 육각기둥인 거 알겠나요? 네. 자, 얘들아 쌤 하는 거 잘 봐. 일단 11번을 전개도를 펼칠 건데 옆면을 펼칠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점선이 보이지? 얘들아 요 점선이 지금 옆면이 있잖아. 원래는 4개인데 3개만 드러나 있지. 옆면을 볼게. 1, 3, 1, 3 나와야 안 되나? 맞지? 그럼 얘도 1. 근데 지금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1, 3, 1.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또 3차례 알겠나? 맞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3을 요 위에 실선으로 그어주자. 왜 실선으로 하냐면 위의 방향의 밑면은 이미 두 번째 친구한테 붙어있지. 맞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아래 방향에 있는 밑면이 요 1cm에 붙기로 결정했지. 그럼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요 친구를 몇 cm인 걸 보려면 그 바로 이웃에 있는 얘를 보면 돼. 이거 몇 cm짜리야? 3cm짜리지. 그럼 얘도 3cm짜리 이렇게 만들면 돼. 맞니?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3cm고 그럼 얘도 이렇게 3cm 연결하면 안 되겠나?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으로 설정되어 있는 애들은 길이가 같게 만들면 되거든. 맞지? 근데 봐봐. 이 순서가 쌤이 여기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 이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 1번과 2번은 결국에 만나게 돼 있고 3번과 4번도 겹치게 돼 있지. 맞지? 근데 남아있는 요 5번이 뭐한다? 요 친구 6번과 겹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모양도 한번 볼게. 자, 겁먹지 말고 얘들아. 자, 니은자 모양을 발견해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 니은자 모양 안 되나?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건 두 칸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3칸이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3칸 그려주는 거야.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전개도가 사각기둥이잖아. 맞지? 그럼 면이 일단 몇 개가 필요하겠어? 6개가 필요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역자로 모양된 게 우리한테 제일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한번 조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밑면의 역할하는 애가 한 칸짜리, 세 칸짜리잖아. 맞지? 그러면 한 칸짜리, 세 칸짜리가 얘가 일단 뭐야? 밑면의 역할을 안 하겠나? 아닌가? 맞네. 얘가 일단 밑면의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옆면의 역할을 하는 애가 옆면이 밑면이 될 수 있는 게 1, 3, 1, 3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데. 자, 기역자 돼 있는 건 그냥 이렇게 가자. 얘들아, 지금 중요한 건 얘가 전부 다 직사각형이지. 그럼 얘가 1cm가 됐으니까 요 직사각형은 뭐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 맞지? 그럼 얘도 이렇게 3cm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소문 하나 끝났지? 그럼 얘도 한 칸, 세 칸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니은자만 계속 만들면 돼. 니은자만 만들면 돼. 요 세 칸짜리 있지? 왜냐? 아직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필요하지? 이거 세 칸짜리니까 얘도 세 칸짜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의 선분이 선분 두 개가 완성됐지? 그럼 가로, 세로를 대변의 길이가 같게 형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드는 전개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았지? 전개도는 아마 쌤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숙제 조금 말해 드릴게요. 일단 숙제가 좀 나갈 겁니다. 49쪽까지 49쪽까지 해오고, 얘들아 쌤 잠깐 한번 볼래? 47쪽만 잠깐 볼래? 각기둥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각기둥이면 면의 수는 더하기 2, 모서리는 곱하기 3, 꼭지점은 곱하기, 이거 공식이거든. 일단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그 원리 쌤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주말 잘 보내고, 알았지? 49쪽까지. 49쪽까지. 쪽까지 다음 주에 화요일에 고쳐가지고 3시 50분까지.